물론 어색한 흐름 찾기, 주어진 문장 찾기, 뭐 순서 정하기, 원어민 수준으로 해석 잘 해가지고 풀어도 된, 저거는 앞에 것도 마찬가지고 한국말로 돼 있어도 여러분 못 푸는 거 이 뜻이 똑같은데 그게 영어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영어가 더 쉬운 거예요. 분명히 흔적이 있거든. 이거는 원래 흐름이 하나로 돼 있던 걸 쪼개놓든지 흔들어 놓은 거, 그거를 다시 원래대로 맞춰놓는 걸 퍼즐 맞추게 하는 거라고. 퍼즐. 어렸을 때 퍼즐 해봤어? 퍼즐? 쏟아놓고서 막 500, 1000 피스 있잖아. 그거 입체도 있지. 입체 막 두바이 건물 맞추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최후의 만찬 예수님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던데. 아무튼 그 흔적을 찾으면 되는데 이 세 문제 다 8가지의 흔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얘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금방 풀었던 연결어. 뭐 가령 예를 들면 각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기 때문에 논리적 흐름의 결정타 역할을 하기 때문에 1번이야. 그게 아까처럼 순접으로 가는 애가 제대로 한 건지 역접으로 가는 애가 제대로 연결을 한 건지 내용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therefore, moreover 이런 거. 뭐 이외에도 연결이 많으니까 그거는 봐가면서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뭐 역접 however, 뭐 nevertheless 이런 거 제대로 갔는지. 연결어부터 확인을 할 것. 이거 오늘 외에는 내가 또 안 할까? 할까? (3월은) 뭐요 또? 모의고사. 그럼 모의고사에 독해 나왔나? 그거 해야 돼 또. 왜냐면 그때 뉴페이스 또 올 거 아니야. 다 해줘야지 계속. 그때 가면 또 얘기해 이거. 두 번째, 대명사 어느 날 갑자기 생겨. 이유가 있어? 뭐 받는 애요? 앞에 명사 받는 거야. 명사. 그래서 그거 잘 따져야 돼. 그러면 his, him은 안 되는 게? her는? 그렇죠. 특히 그 다음에 위하고 유의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위는 글 쓰는 사람이 자기를 포함해서 독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이 이어져야 되고 갑자기 유가 튀어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위로 가면 계속 위로 가고 마지막 가서 유를 쓰든지 유로 시작하면 유로 가고 이렇게 그 흐름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지시하는 말, 지시어. 얘가 글의 통일성에서 가장 자주 쓰는 장치 중에 하나예요. 기출문제를 봐도 얘가 제일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애가 such, 그러한 이런 게 그러한. 이 뭐뭐 저 뭐뭐 이런 거. 문법으로 따지면 소유격은 뭐예요? 대명사지만 소유격은 지시어예요. 누구누구 의 하고 받는 건 지시하는 말이라고. 그러고 이 뒤에 오는 파란색에는 분명히 앞에서 부연 설명한 걸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그러면 고마운 건 뭐예요? 앞에 하얀색하고 뒤에 노란색하고 어떤 게 고마운겨? 스펠링도 똑같은 애로 내려오는 게 고마운데 그렇게 써 안 써?
내용만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휘를 바꿔치기 하는 거라고 이게. 물론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지시어라고. 이 빨간색 얘네들이 그래서 굉장히 결정타 역할을 많이 합니다. also와 another. also 또한이야. 여기다 넣어도 되거든. 연결어. 그런데 also는요 굉장히 연결어 중에서도 제일 순접 연결 중에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쟤는 정보를 추가해. 그럼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 같은 방향인데 쟤는 문장의 구조까지 똑같습니다. 문장의 구조까지도 똑같이 생겼다고. 특히 열거, 나열할 때 자주 쓰는 애가 also야. 그럼 another는 언제 많이 쓰냐면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another는 나오면 고마워 얘는. 자, 여기다 할게 그냥. 빈칸이. 뭔가가 많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그 많은 형용사를 파란색 복수명사랑 같이 쓰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여기 봐봐. 지구온난화를 유발시키는 데는 형용사 많은 요인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 이제 부연 설명 하고 나서 이제 무슨 방식으로 가야 돼? 나열 방식으로 가는데 지구온난화를 유발시키는데 많은 요인들이 있다 그러고 그거 다 얘기해야 돼. 지면에 한계가 있어? 글 쓰는데 지면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 중에 두세 개만 골라서 하는데 3단 구성으로 가면 여기서 그림을 그냥 여기다 할게. 얘는 one. 아이 하얀색으로 하자. 아이 노란색으로 할래. 왜 그런지 잠시 후에 내가 왜 갈등을 했는지. main, a mazer, a chip. 여기 잘 봐. 이 명사 그대로 봤습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다. 한 요인, 주된 요인. 요인이란 말 그대로 받아서 쓰는 거야. 그럼 한 가지 요인이 뭔지 그 스토리를 이제 쭉 얘기한다고. 그 이제 스토리 바꿔야 돼. 이제 몇 덩어리 남았어? 한 덩어리 남았어. 내가 여기 무슨 색깔로 할지 고민했다고. 이제 하얀색이야. 여기. 이거 빨간색으로 할래. 일리 와 그래도. 걔가 누구야? 그리고 이 명사 그대로 갖다 써 안 써? 또 다른 요인. 요게 3단 구성의 언어도 나올 때까지. 요 독해 풀어왔죠? 안 풀어온 상태면 조금 그래도 뭐 내가 있으니까 내가 해줄게 다. 근데 저 원래 독해할 때 전문 해석 별로 안 합니다. 잘 알아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5번째는요. 각 문장에 긍정, 부정이 드러나면 그걸 표시할 줄 알아야 그래. 요건 내용으로 가는 거 해석상. 시제, 조동사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조동산 썼다 안 썼다 이렇게 안 합니다. 일관성 있게 한번 쓰면 다 써야 되는 거고, 일반 시제를 쓸 때는 현재 과거를 섞어 쓰진 않아요. 뒤집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같은 어휘의 반복적 얘기인데, 여기 봐봐요. 명사 반복하기 싫으면 뭐 쓴다고? 근데 명사를 그냥 계속 받아서 쓸 때도 있어. 그걸 대명사로 받기도 하지만 그냥 똑같은 단어 계속 쓰다 품사는 바뀔 수 있어요. 갑자기 건너뛰는 데가 생겨. 그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2번에 X라는 단어 나오고 3번에 안 나오고 4번에 X라는 단어 나와. 아니면 제일 보편적인 경우 이렇게 지문 주고 어색한 거 고르셔. 1번 밑줄, 2번 밑줄, 3번 밑줄, 4번 밑줄 해놨어. 그럼 앞에 빨간색 부분하고 뒤에 노란색 부분은 밑줄을 안 쳤어. 그럼 얘네는 맞는 거 틀리는 거야. 빨간색하고 노란색은. 그 거꾸로 가도 돼. 여기 X란 단어, 중요한 단어, 핵심어가 나왔어. 근데 4번에 안 보이고 3번에 보이고 여기 보여 이렇게. 그럼 답 몇 번이요? 4번이 답이에요. 안 보이는데 건너뛰면 이상한 거라고. 또 하나. 그래서 주제제목 요지 찾기를 잘해야 돼. 내가 주제제목 요지 찾기 할 때 뭐 글서대에서 보라 그랬어? 중심 소재 핵심어 보라 그랬죠? 예? 그 중심 소재 핵심어가 안 들어가 있으면 어색한 문장이에요. 어색한 흐름 찾기 할 때 1번 앞에 밑줄 친 거 앞에 중심 소재가 주제문이 보인다면 그거는 빨리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소재 핵심어 위주로 푸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 8번째. 주제 흐름에 맞추셔야 됩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하고도 비슷하긴 한 건데 이 전체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거두절미하고 풀어볼까요? (26번) 자, 이런 지문을 만나면 1번을 항상 먼저 보든지 그래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야, 앞이랑 뒤에만 빼는데 1번 딱 봤더니 plants can 이렇게 돼 있지. can 형광펜. 그 위에 줄 오른쪽에 can 형광펜. 지금부터 나머지 밑줄 안 친 때까지 can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다 밑줄 쳐봐요. 답 몇 번? 4번이 답이에요. 4번은 현재 완료를 써버렸어. can은 필자의 주관적 판단, 주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거라고. 그러면 이제 질문한다. 선생님, 4번 뒤에도 can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enable 썼잖여. enable이 can요. 주어가 뭐뭐 하는 걸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는 할 수 있게 하다 이런 거라고. 그래서 also, 나열로 갔잖아, 나열. 자, 27번. 얘도 역시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똑같이. 이게 제일 많은데.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빨간색하고 노란색은 이 글에 맞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와도 돼. 여기서부터 와도 되지만 유락현이 푸는 방식은 항상 거꾸로 갑니다. 이게 출제제 심리가 뒤에 담겨 있는 거거든. and 형광펜. 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2개 파운데이션 밑줄. 야, 무슨 재단 얘긴데? 그리고 그 재단은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즉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필요한 도움들을 해주고 있답니다. 야, 무슨 재단인가 봐. 4번에 NGO is 형광펜. 이건 답이요, 그냥.
왜 답인지 알아? 뭐 내리고 있어? 정이 내리려면 어서 내리고 내려와야 돼. 글 서두에서 내려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정이 내리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재단은 어떤 재단이냐? 3번에 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2개, 파운데이션 밑줄. 그럼 그 재단은 어떤 재단이냐 했더니 2번에선 세부적으로 더 밥 말리 파운데이션이라고 돼 있다고. 그럼 밥 말린 어떤 사람이냐? 앞에 이제 설명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신 후에 재단 설립했고 이렇게 나와. 잘 들어요. A는 B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건 끝에 오면 안 되는 거야. 거의 서두에 어떤 문제 현상을 딱 얘기하고 독자들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정의 내린다든지. 알겠어? 이런 is 현재형으로서 앞에 나와야 된다. 또 cold 있지, 뭐뭐라 불린다. 이것도 어디에 나와야 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야. 글 서두에. 뭐뭐라 불린다 이런 거. 쓰고 있지, 뭐뭐라 불린다까지. 내가 할게. 무슨 형을 써놔야 된다고? 현재형. 여기 봐. A-라고 불린다. A-라 불리는 A. A-라 이름 지어진 A. 이런 거. A는 A-로서 알려져 있다. 이런 건 독자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설명문 형식으로 써줘야 알아야 뭘 읽을 거 아뇨? 그러니까 정보를 주고 시작해야 될 거 아뇨? 글 어디 와야 된다고? 쟤네들은 다 글 서두에 오는 애들이에요. 자, 내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번호. 이 18번. 자, 28번. 얘도 아까처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subsequently. 형광펜. 후에 이런 게 차후에. 그럼 글 이어졌어? 뚝 끊긴겨? 이어진 거지. 지앙 빨간색으로 삼각형. 돈드 삼각형. 물론 중국 새끼들 같은데 코로나 같은데 이거. 후에 짱이 짱했다. 돈했다. 밀리터리 유니폼을 돈했다. 4번. thrusting Asian 사람들에게 그러나 thrusting한 East Asian 사람들에게는 traditional garments 이와 같은 traditional garments는 오랫동안 poverty를 signify 의미했다. has 삼각형, signified 삼각형. 언제 사실이요? 현재 완료지. 4번 밑에는 과거였지. 그리고 지앙 나왔지. 3번에 similarly 지앙점인 이름을 얘는 더 길게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을 소개한다든지 사물을 소개할 때는 처음에는 많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주고 점점점 줄여가는 거야. 그리고 짱점인스의 짱하고 4번 뒤에 짱하고 연결. 3번에 짱점인하고 4번 뒤에 짱하고 연결. 그 다음에 짱점인 밑에 was 삼각형. 돈드하고 연결. 답 몇 번? 4번입니다. 시제 흐름도 안 맞고요. 사람 나오는 것도 안 맞는 거라고. 그래서 1번 앞에 보면 중국 얘기 맞잖아. 갑자기 뭐 진취적인 동아시아인들이 왜 나오냐고. 이거는 중국은 훨씬 더 창의적이다.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옷 같고.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볼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정통 공산주의자들 여전히 아직도 믿고 있다. 플런, 과시하고 다니는 사람.
청바지 이런 거, 요 새끼들 분명히 팝뮤직 이런 거에 취해 있는 놈들이라고. 춤에, 자유민주주의에,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문화적 이단, 이 나쁜 새끼들 청바지 왜 입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중국. 그리고 이제 거기 다른 짜오지양 나오고 드류 과거 얘기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게. 29번 벗 형광펜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 글의 흐름이 바뀌는 곳에 가는 건데, 그러나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은 데인저러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2개 위험한 화학물질과 독소를 그들의 피부에 발랐어요. 이런 거예요. 그럼 이 문장 들어가는 것 앞에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플러스. 1번 이집트 애들, 2번 이집트 애들, 3번 이집트 애들. 왜 얘네는 이집트 애들만 나온대요? 4번 갑자기 듀링 더 르네상스 시대 동안 그 앞에 함니스 형광펜. 이렇게 푸는 게 아니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하되 유락현처럼 나 이름도 안 된다 이제. 유락현처럼 해보면 의외로 수월할 수 있단 얘기야. 왜냐면 중간에 뒤집었다면 함니스가 거기 들어갈 자리가 아니거든. 위험한의 정반대말인데 이러면서 답은 4번이 되는 게 문화도 밖에 없. 30번 괜히 끼로 보여. 그죠? 기른 거 아니야? 이건 그냥 뛰어나서 그렇지. 이즈 형광펜 그거 봐. 처음에 온다 그랬잖아. 정의 내리는 거. 태도란 학습된 성향이거든. 호의적으로든 비호의적으로든 반응을 하는 어떤 주어진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태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태어난 직후에 그런 태도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지. 이런 거야. 그러면 여기 봐. 주어진 문장 처음을 딱 보고 여러분이 유락현이라면 어디다 형광펜 쳐야 돼? 유락현이 아니지 여러분은 아직. favorably or unfavorably를 형광펜 쳐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걔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그럼 이 글은 중간에 뒤집을 거라고. 중간에 뒤집든지 이렇게 뒤집는 장치가 나올 거라고. 그럼 주어진 문장 다음에 바로 뒤집어 못 뒤집어? 그래서 A번으로는 시작 못 하는 겨. 물론 반대 또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안 되는 거라고. 얘는 여기에 와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1번 탈락이고 B로 갈래 C로 갈래 그랬더니 for example 형광펜 예를 들었죠?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야 favorably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unfavorably하게 반응한다고.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예를 들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지. 아니 해석도 해볼 건데 해서 맞춰도 되는데 C번에 두 번째 줄 오른쪽에 likewise 형광펜 마찬가지로 거짓말 한다고 벌 받을 수도 있는 거지. 거의 답 나온 거에 B 다음에 C 와야 되고 C 다음에 A 오는 거라고. 그래야 반대 성향을 A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리고 A에서 뒤집고 뒤에 부연 설명을 계속 나가는 거라고. 해석해 볼게요. 자, 주어진 문장 다음에 주어진 문장을 해석했으니까 예를 들어 보자. 태도. 우리들 대부분이 가지는 태도. 어떤 태도? 진실을 말하라는 태도.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진실만 말하라고 권고받게 돼. 그럼 어린 시절부터니까 어떻게? 부모하고 친척들이 우리한테 말하거든. 진실 말하는 건 좋고 옳은 거거든. 그리고 행동하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배워. 그렇게 얘기해줘.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우리는 그 진실 말한 거에 대해서 커면 칭찬받을 수도 있어. 마찬가지로 뻥 꾸면 벌 받을 수도 있는 거라고. A번. 물론 반대 또한 일어날 수도 있어. 우리는 호의적 태도를 보일 수도 있는 거야. 거짓말 하는 거에 대해서. 만일 우리가 얘기를 듣게 되면 거짓말하는 게 좋은 거라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반대의 태도를 학습, 배우게 되는 거야. 우리 태도, 체계를 구성하는. 알겠어요? 여기서 구라치는 건 좋은 게 나온 거니까 반대잖아. 구라치면 안 좋은 거니까. C번. 다음 몇 번? 3번이지. 31. On the other hand, 형광펜. also,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2개. 아니, also래네. can,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2개. 그러면 지금부터 can 찾아봐. (2번에) can,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2개. 1, 2번은 절대 답 안 됩니다. 3번 아니면 이제 4번에 넣어야 되는데 주어진 문제 해석해 볼게요. 반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일 neighborhood district 하나 이상의 neighborhood district가 certain street 또는 group of home 이런 걸 클레임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 2번 봐봐. 이 과정이 있다 그럼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 3번에 돼 안 돼? 갑자기 반면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얘기를 하고서 해야 돼. 그래서 어려워지게 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정답은 다 몇 번이요? 4번이 되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캔만 찾아도 된다니까. 32번. 벗 형광펜. 하지만 우리는 now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2개. 우리는 이제 알게 된다. 뭐를? 하품은 여러분에게 좋다는 거. 그럼 옛날에는 하품하는 거 안 좋았어. 근데 지금은 좋아. 1번 people covered 밑줄. 언제 사실이요? 과거. 2번 when you 형광펜. 2번 보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2번 when you 할 때 you 형광펜. 2번 앞에 you 나와 people day라고 나와? 예? day로 받았지? day로 받았잖아. 여기 봐. 대명사 그럼 잘 보라고. 주어진 문장에 you 있어 없어? you 형광펜. 3번에 if you 형광펜. 4번에 therefore the next time you 형광펜. 다음 몇 번? 2번부터 풀어나가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게 된다. 하품은 여러분에게, 독자인 여러분에게 좋다는 거. 내용도 내용이지만. 33. 알거든? 나도 안다고. 미안하다고. 4번이요. 34. 그러면 시험 보러 갔는데 내가 해준 거 어휘든 문법이든 독해든 비슷하게 나면 100% 맞춰야 되는 거야? 그때도 우습게 이거 한 거거든? 이렇게 하면서 라현이가 이거 똑같이 해줬거든? 이렇게 하고 맞춰야 돼. 그건 3월 28일 이후에 문제 풀 때 적용이 될 거고, 그리고 3월 첫 주 수업에는 아마 제가 어떤 반을 들어가든 2월 29일 날 법원 행정처 시험,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험이거든요. 아마 공무원 시험 제일 처음일 거예요. 2월 29일. 그 문제 풀어줄 거라고. 거긴 거의 독해형입니다. 문법이고 뭐고. 법원 행정처 거. 자,
34번. Actually, however 형광펜. 그러나 실제 죽어 있는 것들은 not 형광펜. 분류가 되지는 않는다. 무생물인 걸로 분류가 되지는 않는다. For the latter, 후자인 경우에는 생명이 없지만 더 중요한 얘기는 생명을 가져본 적이 전혀 없다는 거지. 자, 뭔 얘기하려고 그러나? It may all dead on the other hand certain family are dead. 3번에 dead 동그라미. 여기서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야. 여기서부터 처음 나오는 거잖아. 4번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구만 이런 거라고. 왜? 그러나 뒤집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4번에다 넣어놓고 해석을 해서 맞춰보는 거야.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다른 데다가 조정을 하면 되는 거고. 해석 전체 들어갑니다. It may seem easy to define what are living things. 자, 살아있는 게 뭐냐? 정의 내리기는 어쩜 쉬워 보일 순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하기란 정말 어렵거든. 그리고 1번에다 집어넣어봐. 그러나 실제 죽어있는 건 무생물인 걸로 말이 안 돼. 계속 해야 돼. All that can be said. 자,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살아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캐릭터리스틱 특징들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음과 같은 파워를 제공한다는 거지. 결국 생명이라 불리는 그런 현상을 야기시키는 힘을 제공한다는 거지. 2번. 그러나 실제 죽어 있는 건 말돼 안 돼. 2번 안 됩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 어떤 익숙한 것은, 가령 예를 들면 글라스, 유리 조각이나 쇠, 막대기와 같은 익숙한 것들은 생명체가 없는 거고, 그래서 난 리빙이라고, 무생물인 거라고 불리는 거라고. 3번. 그러나 실제 죽어 있는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4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dead가 나오는 거예요. 죽어 있는 식물이나 동물은 후자의 범주에 놓일 수도 있을 거라고, 어쩌면. 하지만 실제 죽어 있는 건 무생물로 분류가 되지는 않는 거라고. 왜냐하면 후자인 경우는 생명체가 없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생명을 가져본 적은 없다는 거지. 반면 죽어 있는 건 비록 더 이상 생명체를 갖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예전에 한 번은 언젠가는 생명을 가져본 적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세 그룹의 물질이 있는 거지. 생물학자들 견해를 보면 리빙, 살아있는 생물, 생명체, 데드, 죽어있는 것, 무생물, 이렇게 세 가지 결론. 그래서 맨 처음에 리빙 things라고 한 거고, 중간에 이제 죽어있는 거랑 무생물로 간 거라고. 그래서 내용까지 내가 해석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란 말이지. 35. 주어진 문장 순서 정해봐. 많은 베테랑 연사들 말에 의하면 그들은 늘 점검한다는 거지. 강의실을, 자기들이 스피킹, 강의하게 될 강의실을 점검해. in advance, 미리. 하기 전에, 프레젠테이션, 강의하기 전에. 왜? 익숙해지려고. 뭐에? 그 강의실 환경에. 그리고 어떤 잠재적 문제들이 있는지를 예측해 보려고. A번, 디스 형광펜. 이 상황에서는 앞을 똑바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돼 안 돼. 이거 뭐예요? 주어지면 어떤 잠재적 문제들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늘어나 봐야 될 텐데 갑자기 전방만 보는 경향이 생겨. 이런 상황에서 1, 2번 탈락. B번, for example 형광펜. 예를 들면 가장 어려운 방,
배치, 강의실 배치 중 하나는, 그러면 요 배치들 중, 어려운 배치들 중 하나가 잠재적 문제들 중 하나일까? 맞지. 예를 들어주니까. C번에 서치 형광펜. It is better to 형광펜. 그러한 경우에는 뭐뭐 하는 게 낫겠다. 이거 해결책 제시야. 해결책 제시라고 뭐뭐 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 it is better to 부정사는 had better랑 같은 거지. had better는 주어한테 충고하는 거지. 뭐뭐 하는 게 낫겠다. 충고는 해결책 제시지. 해야만 한다. 이런 거잖아. 해결책 제시는 어디로 와야 돼? 얘는 문제 제기를 다 하고 나서 나와야 되는 거라고. 답은 3번 이렇게 푸는 거라고.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끝냅니다. 내가 아마 나는 원래 책 하면은 맨날 바빠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역시 3, 4월 모의고사 교재도 일단은 많이 안 실었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은 많이 한 것 같은데 나는 12회분 3, 4, 12회분인데 미리 말씀드리는 거야. 12회분이면 하루에 2개씩만 나가도 8, 16회까지는 해야 되는데 뭐 독해 설명하고 뭐 이러다 보면 그게 딱 맞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어디다 맞춘 게 나는 3월 28일에다 맞춘 거고, 그러면 3월 28일 그 문제 분석을 해줄 거고 2월 19일 날 법원직 문제도 해줄 거고, 그럼 모의고사 총 14회분이잖아. 그리고 다른 직렬 또 있어 없어? 기상청 이런데? 그것도 풀어줄 거라고. 다 출력 시험 보자마자 다. 그게 가장 따끈따끈한 기출문제 아니야? 올해 나온 거 바로 그대로 해서, 그리고 6월 13일 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다음 주는 없습니다. 끄셔. 더 만나서 뭐해? 이거 그냥 끌안고 이렇게 유락현 만세 이렇게 하고 뭐 이거 콘서트 하냐? 대신 어차피 다른 과목은 앞뒤로 있잖아. 그러면 이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라고. 4시간을 자기가 할당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이렇게 리듬은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질문할 게 있으면 나중에 다 하시고요. 저한테. 차렷. 인사. 네.